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간밤에 푹 주무신 것 같은데 낮에 계속 졸리고 뭔가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비타민을 챙겨 먹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사실은 이거부터 챙겨보셔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 있으신 분들은 운전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졸음 운전하실 수 있고요. 또 수면 무호흡 자체가 여러 가지 중한 병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병들을 일으킬 수 있는지, 수면 무호흡 어떻게 치료하고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볼게요.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용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제의대 해운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용환입니다. 네, 선생님께 오늘 수면 무호흡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용어부터 정리를 하죠, 선생님. 수면 무호흡이면 자다가 숨을 안 쉰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수면 무호흡은 예. 수면 중에 네. 무호흡이나 저호흡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요. 예. 주간에 졸리거나 네. 만성 피로가 있는 증상이 있고 예. 장기적으로 심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을 예.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예. 정리 하나 더 해보죠. 코골이랑 헷갈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코골이랑 수면 무호흡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코골이는 우리가 숨을 쉬면서 예. 코를 고는데 목젖이 떨려서 나는 소리를 네. 코골이라고 하고요. 예. 이것은 부분적인 기도 폐쇄를 의미합니다. 네. 그렇지만 나이가 들고 살이 찌면 네.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예. 완전한 기도 폐쇄에 이르는데 이것을 수면 무호흡이라고 합니다. 예. 코골이가 있다고 무조건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코골이가 심해지면 예. 수면 무호흡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이미 몇 가지를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고 살이 찌면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드르렁 드르렁 하는 거는 코골이, 드르렁 드르렁 하다가 꺽 하고 이렇게 숨을 멈추면 이게 수면 무호흡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수면 무호흡 위주로 지금 얘기를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수면 무호흡이 생기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 굉장히 넓은 부위 여러 군데 어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상기도의 예. 어느 부위든 예. 폐쇄가 일어나면 수면 무호흡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코에서는 주로 이제 비중격 망곡증이나 예. 합의학계 비유가 있으면 코막힘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비염만 있어도 그럴 수 있고. 맞습니다. 네. 주로 이제 수면 무호흡이 일어나는 부위는 구인두와 하인두, 즉 이제 설근부, 혀뿌리가 될 것이고요. 예. 구인두에서는 편도가 비대하거나 네. 목젖이 늘어져 있으면 예. 수면 무호흡을 유발할 수가 있겠고 예. 설근부에서는 혀가 뒤로 밀려 있거나 설편도가 크거나 네. 또는 후두개가 뒤로 넘어가도 예. 수면 무호흡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얼굴을 이제 옆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보이는 부분을 말하는데 이 부분 어디라도 문제가 생겨서 공기의 흐름이 좁아지면 코골이가 될 수 있고 막혀버리면 수면 무호흡이 된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내가 코골이가 있는지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수면 중 증상에는 예. 호흡기 증상으로 예. 코골이 또는 무호흡이 있을 수 있고 네. 자다가 이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예. 호흡 곤란이 있거나 예. 숨 막히는 느낌을 자다가 막 깨는. 그렇죠. 예, 그런 예. 느낌을 있을 수가 있고 예. 만성 기침이 있거나 입마름 현상 등이 있을 수 있겠고 아침에 일어나고 또 입이 이상하게 네, 말라 맞습니다. 있다. 예. 예. 네. 그 외에 이제 자율신경계 증상으로 예. 밤에 이제 땀을 많이 흘리거나 네. 또는 자주 소변을 보러 가거나 예. 이런 것도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인지장애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네. 주의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이건 잠을 못 자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간 증상으로는 네. 주간 졸음, 네. 기분 변화로 우울증이나 불안이 있을 수 있겠고 예. 인지장애로 주의력이 결핍되거나 네. 집중력이 떨어지는 예.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예. 특히 또 아침에 두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이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나이 먹고 살찌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이가 되게 중요합니까?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기나 봐요. 맞습니다. 수면 무호흡은 전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예. 유병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유병률을 보았을 때 남자는 한 4%, 예. 성인 여자에서는 한 2% 정도의 빈도를 보이고요. 남자가 많다. 남자가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예. 중년 남자의 경우에는 25%, 예.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한 10% 정도 예. 있고요. 예. 폐경 이후에는 남녀비는 비슷해지는 걸로 되어 있어서 예. 이게 남녀의 차이는 아마도 우리 호르몬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은 우리가 예. 상기도 폐쇄를 촉진시키고 예.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은 우리가 숨쉬는 반응을 네. 촉진하기 때문에 예. 남자가 더욱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예. 그리고 또 소아에서는 예. 단순 코골이가 한 8% 정도 그리고 수면 무호흡은 1에서 4% 정도로 예. 보고되어 있고 소아에서는 주로 이제 편도 아데노이드 비후가 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 정리를 좀 해보죠. 일단 남자가 많은 건 맞고 나이가 들수록 남녀 점점 다 많아지는데 폐경 이후에는 남녀가 거의 비슷해지더라라는 말씀. 그다음에 체중이 늘어나면 왜 수면 무호흡이 많아지나요, 선생님? 체중이 증가하면 예. 우리 몸의 그 체중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부위만 쌓이는 게 아니고 다 전반적으로 하시죠. 예. 다 지방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면 목 주변에도 예. 지방이 쌓이고 그러면 혀나 목젖, 예. 영구개 등에도 예. 인두에도 역시 지방이 쌓이기 때문에 거기도 목도 뚱뚱해진다. 그렇죠. 예. 지방이 쌓이기 때문에 기도가 더욱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살을 먼저 빼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런 거군요. 그냥 비염이 있으신 분들, 원래 비염 있으신 분들도 코골이가 조금 더 심하신가요? 맞습니다. 응. 코 막힘이 생겨도 코 막힘이 생기면은 입을 벌리기 때문에 네. 입을 벌리게 되면 턱이 후하방으로 예. 이동하게 되면 혀가 뒤로 밀리게 되기 때문에 코골이가 더 심해지는 것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소아가 코골이가 있고 수면 무호흡까지 있으면 당연히 치료를 해야 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소아가 그냥 코골이만 있습니다, 선생님. 네. 그러니까 드르렁드르렁만 하지 꺽은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선생님 꼭 치료를 해야 합니까? 소아의 수면 무호흡은 예. 그 성인과 좀 다른 증상을 보이고 수면 무호흡이 딱 있거나 보다는 네. 저호흡이나 땀을 많이 흘리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겉보기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고요. 예. 가장 좋은 것은 수면 다운 검사를 해서 예. 정말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예.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편도 아데노이드 비후가 많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보통 병원에 오시는 그 부모님들은 예. 복잡하게 이런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편도 아데노이드가 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먼저 원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냥 수술하려고 마음 먹고에 손을 잡고 맞습니다. 오시는군요. 네,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코골이만 있다면 굳이 수술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저절로 나중에 나이 들면서 좋아지기도 합니까? 편도 아데노이드는 예. 나이가 들수록 음.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증상이 있다면 예. 편도 아데노이드 비후로 인해서 코골이 수면 무호흡의 증상, 예. 자주 편도염을 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나는 평소에는 코 안 고는데 술 먹은 날만 코 골아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에 잠이 잘 안 와서 밤에 수면제 드셔야 주무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이런 분들이 내가 약을 먹은 날만 코 고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수면 무호흡이라는 것이 깊이 자면 잘수록 온몸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축 처지는 거죠. 예. 그럼 목젖이나 혀에 있는 근육도 마찬가지로 아, 축 처지고 늘어나고 이완이 되기 때문에 예. 깊이 잘수록 우리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심해지는데 네. 수면제나 술을 먹게 되면 역시 근육 이완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예. 수면 무호흡이나 코골이가 더 심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면 무호흡 자체가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킨다는 말들이 지금 있는데 잠을 잘 못 잤는데 뇌혈관 질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생님? 수면 무호흡은
간헐적인 저산소증을 유발합니다. 그렇죠. 숨을 그때그때 잘 못 쉬는 거죠. 맞습니다. 누가 이제 목을 몇 분마다 한 번씩 목을 조른다. 예. 쪼았다 풀었다를 예.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깊이 자면 잘수록 우리 몸의 근육은 이완이 되고 예.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생기면 숨을 못 쉬면 우리는 깊이 자야 개운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예. 숨을 못 쉬니까 뇌가 스스로 위협을 느끼고 조금 환자를 깨웁니다. 깨면서 일어나서 숨 쉬어, 일어나서 숨 쉬어 이렇게 되는 맞습니다. 조금 깨면서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폭발적으로 거죠. 예. 숨을 쉬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깊이 자야 개운하게 일어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얕은 잠만 음. 자꾸 깨면서 얕은 네. 잠만 자게 되어서 예. 잠을 많이 자도 회복이 안 되어서 예. 피곤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은 간헐적인 저산소증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예.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이상이나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예. 동맥경화를 가속화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뇌혈관 역시 음. 뇌경색이나 뇌출혈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혈관에 문제를 주다 보니 결국은 맞습니다. 뇌혈관에 뇌경색, 뇌출혈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혈관이 선생님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장에도 있을 텐데 심장병도 생깁니까? 맞습니다. 혈관에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데 오. 심장에서는 이제 심근경색이 고지혈증, 고혈압,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등을 유발하고요. 예. 그리고 대사장애로는 당뇨, 네. 그리고 위장관, 호흡기, 네. 그리고 발기부전 같은 비뇨기 질환까지 예.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소아에서는 예. 잠을 푹 못 자니까 성장 장애를 유발하고 오. 그리고 주의력 결핍 장애, 예. 과잉 행동 이런 ADHD 같은 것을 예. 유발하게 됩니다. 잠을 못 자는 게 이렇게 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뇌혈관에도 문제, 심장혈관에도 문제, 당뇨, 고혈압도 일으키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ADHD 집중력 저하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게 집중력 애들이 잠을 못 자면 피곤해서 처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부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혹시 아이들이 밤에 코를 골면서 잠을 자다가 수면 무호흡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거 부모님들이 봐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이제 점점 걱정이 지금 되실 거잖아요. 다들 보시면서 혹시 나도 근데 이게 목 안을 살짝 들여다보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진단 방법이 있다면서요. 저희가 이제 변형 말란 파티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것은 혀를 최대로 앞으로 냈을 때 예, 보이는 기도 구조물을 관찰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단계로는 예. 편도, 편도기둥, 목젖, 영구개 이런 것이 다 잘 보이는 것을 말하고 예. 2단계로는 편도나 목젖은 보이는데 편도 기둥이 보이지 않는 경우 예. 3단계로는 목젖은 조금 가려지고 영구개 일부만 네. 보이는 경우를 말하고 4단계로는 4단계로는 경구개만 보이는 것을 예. 말합니다. 그래서 단계가 4단계로 갈수록 네, 수면 무호흡이 심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청자분들은 네, 입을 벌리고 혀를 쭉 뺐을 때 네. 편도나 목젖이 보이지 않는다면 수면 무호흡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어저께 한번 해봤거든요. 스마트폰 라이트를 켜서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보니까 저는 아직은 다행히 클래스 1에 해당이 되는 거 다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보이는 면적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기도가 좁아지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신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시면 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입안 들여다 보셨지요? 걱정이 되시면 이제 병원에 오실 텐데 병원에는 이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또 다른 전문적인 검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떤 검사들 하시나요? 병원에 오시면은 네. 일단 병력이나 가족력 또는 필요하면 설문지 같은 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신체 진찰을 통해서 앞서 했던 혀 위치나 목젖 위치를 확인하고 네, 그리고 턱이 또 모양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그리고 이비인후과에서는 예, 내시경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비강이나 구인두, 하인두까지도 예. 좁아지는 부위가 있는지를 예. 확인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검사인 수면 나온 검사를 예약을 예. 해서 음, 진행하게 되고요. 이 검사는 하룻밤 검사실에서 자면서 네,
여러 가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약물 유도 수면 내시경이나 예. 뭐 엑스레이, CT, MR 같은 영상 검사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검사들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가 주로 막히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하시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하는데 요거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다운 검사는 검사실에서 하룻밤 자는 동안 네. 뇌파 검사를 통해서 네. 수면 단계가 예. 어떻는지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각성 상태인지 얕은 수면인지 깊은 수면인지 예. 또는 렘 수면인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음. 호흡 노력이 예.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호흡 노력이 있으면 폐쇄성 수면 무호흡, 호흡 노력이 없으면 중추성 수면 무호흡으로 예. 확인을 하게 되고 예. 수면 자세를 확인해서 옆으로 자는지 똑바로 자는지를 예. 확인하고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산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산소 포화도가 얼만큼까지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하고 예. 무호흡이나 저호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음. 사지 운동이 있는지 예. 맥박 변화가 있는지 코골이 정도는 어떤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 굉장히 많은 검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저 오른쪽 끝에 저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 상태에서 이제 검사를 다 하는 겁니다. 네, 그 수면 다운 검사 일부가 되겠고요. 예. 윗부분은 예, 뇌파를 보여주고 있고 예, 밑에는 빨간색 부분은 이제 코골이와 예, 수면 저호흡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예, 저호흡이 발생하면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뇌파 각성이 일어나면서 숨을 몰아쉬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빨간색 저호흡이 발생하니까 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네, 각성이 조금 깨면서 네. 뒤이어서 숨을 몰아쉬는 것을 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때는 이제 뇌파도 각성파가 되고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 화면에 지금 다 검사 결과가 나타나게 되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이 있으신지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원래는 되게 비싼 검사였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돼서 이제 좀 저렴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보험이 한 2년 전부터 되었기 네. 때문에 예. 저렴한 가격에 예.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20만 몇만 원 정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본인 부담은 한 16만 원 16만 원 정도. 정도인 것으로. 되게 저렴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그 검사를 아무 병원에 가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수면 다운 검사실을 갖추고 있는 예. 병원에 가셔야 음.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어디 수면 다원 검사실이 있는지는 직접 검색을 해서 혹은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검사 예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해서 수면 다원 검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수면 무호흡이 있습니다라고 진단을 받으면 이제 치료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치료부터 받게 되나요? 수면 다운 검사 상에 음. 의미 있는 수면 무호흡으로 확인이 되면 네. 우선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양압기부터 합니다. 네. 네네. 그 양압기 치료는 네. 공기의 힘으로 기도를 넓힌다 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소위 기도 부목이라고 하는데요. 예. 쉽게 설명하면은 쪼글쪼글한 물호수에 대고 예.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예. 쫙 펴지잖아요. 쫙 펴지는 예. 그 효과와 동일한 효과. 그 대신 공기를 넣어주는 거죠. 이제. 대신에 공기의 힘으로 예, 기도를 예. 넓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림 보면 대충 이해가 지금 되실 텐데 지금 그림에는 이제 마스크를 전체 다 쓰고 있지만 사실은 코에만 이렇게 조그마한 마스크를 쓰시게 됩니다. 그래도 이거 불편하지 않나요, 선생님? 주무실 때? 제가 저한테 오는 환자들은 심하면 심할수록 예. 양압기에 잘 적응하는 경향을 그래요? 보입니다. 예. 그만큼 효과가 좋은가 봐요. 어떻습니까? 예, 양압기 치료 효과는 잘만 착용하신다면 예. 90%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90% 이상.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수면 무호흡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예.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착용하시게 되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없어지고 낮에 주간졸음 증상도 없어지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수면 무호흡 환자를 추적 관찰했을 때 심혈관 합병증이 의미 있게 증가하는데
장기적으로 양압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 빈도를 정상인 정도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 수면 다원 검사가 그 검사를 받게 되면 요 양압기도 보험 적용이 같이 돼서 맞습니다. 한 달 쓰시는데 비용이 2만 얼마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6,000원 정도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비용이 저렴하게 네. 예, 밤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양압기가 제일 중요한 치료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양압기를 못 하시는 분 혹은 적응이 안 되시는 분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른 치료법도 있죠. 다른 치료법으로는 예. 구강내 장치나 마우스피스처럼 생긴 그거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또는 뭐 수술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마우스피스는 선생님 이게 어떤 원리로 이게 코골이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우스피스를 착용하시게 되면 예. 아래턱이 앞으로 예. 전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혀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기도가 확보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구강내 장치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한 7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압기가 한 90% 정도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구강내 장치도 요거 하고 주무시면 한 70% 정도는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이것도 약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지금 수술 얘기를 별로 안 하고 계십니다. 근데 기본은 양압기, 네. 구강내 장치도 있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수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치료 효과에 대해서 네. 효과적인 거 먼저 예. 권유하게 되는데 예. 양압기는 한 90%, 구강내 장치는 한 70%, 예. 수술은 일반적으로 한 60% 정도 보는데요. 예. 그건 이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예. 우리가 편도가 크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치료 효과가 수술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좀 선택적으로 예. 진행하는 게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코골이 수면 무호흡이 있으니까 무조건 수술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네, 예,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한 분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데 네. 자 그럼 궁금해집니다. 수술은 어떤 수술들이 있나요? 그 상기도 부분에 좁아지는 부위가 있다면 네. 그 부위별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어, 코에서는 비중격 만곡이 있거나 합의각계 비후가 있으면은 예. 비중격 교정술이나 합의각계 점막하절제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예. 구인두 부위에서는 편도가 크면 편도 클수록 제거하면 되겠죠. 그렇죠. 편도가 크면 클수록 코골이 수술의 효과는 좋아지기 때문에 예. 편도를 적극적으로 절제하게 되고요. 네. 영구계에 대해서는 음. 이제 목젖이 앞으로 좁아지는지 앞뒤로 좁아지는지 좌우로 좁아지는지를 확인해서 거기에 예. 맞춰서 앞뒤로 당기거나 앞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겨주는 그런 구개 인두 성형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예. 설근부에 대해서는 혀가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을 시행해서 부피를 줄여주거나 예. 설편도가 크다면 예. 설편도 제거술을 하거나 이설근 전진술, 상하 하악 전진술 또는 이제 설골 하악 현수술 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수술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뭉뚱그려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똑같이 수면 무호흡으로 오셨는데 어떤 분은 양압기 권하시고 어떤 분은 구강내 장치 권하시고 어떤 분은 수술을 권하시는 게 대충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중등도 중증의 수면무호 환자에서는 좀 심하신 분들. 우선 예. 양압기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원칙이 되겠고요. 예. 경증이신 분은 우리가 구강내 장치나 수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양압기 치료에 예. 실패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예. 구강내 장치나 역시 네. 수술을 차선책으로 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중증일 때 수술을 먼저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양압기를 먼저 하고 양압기를 잘 못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술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이 하시는 수술 방법 중에 약간 특이한 게 있다고 하셔서 요거 조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혀에다가 뭐 어떻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설근부가 예. 좁아지신 분에 대해서는 예. 여러 가지 수술이 있는데 네. 제가 주로 하는 수술은 네. 이제 설골에 네. 설골 중앙부에 아래 위로 실을 감아서 실을 감아서. 네. 예. 하악에 당겨 고정하는 수술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을 우리가 설골 하악 현수술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설골이 당겨 나오면 네.
설근부가 앞으로 당겨 나오기 때문에 예. 기도가 확보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 이 수술의 효과는 한 예. 70% 정도로 보고되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네. 환자를 잘 선택해서 네. 잘 되면 한 80%까지 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뭘 이렇게 막 잘라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실을 이렇게 감아서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것 같은 네, 느낌이라 맞습니다. 네. 부작용도 좀 덜할 것 같고 수술 시간도 좀 적게 걸릴 것 같고 그렇습니까, 선생님? 어때요? 맞습니다. 수술 시간은 한 1시간 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제 수술 절개가 이제 턱과 경부 사이에 경계부에 하게 되고 그리고 예. 목주름에 맞춰서 절개를 하기 때문에 예. 흉터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예.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수술 이후에 좀 당기는 증상이나 좀 부어오르는 건 있는데 네. 보통 한 달 정도 지나면 없어집니다. 예. 이런 수술 방법도 있고 왜 또 그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 중에 옆으로 돌아 누우면 코골이가 좀 덜하더라. 요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선생님. 효과 있나요? 맞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예. 효과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바로 눕게 똑바로 누워 자게 되면 예. 수면 무호흡이 2배 이상 심해지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 자는 게 효과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옆으로 누워 자면 좀 배긴다. 그래서 예. 나도 모르게 돌아 눕는다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런 경우에는 좀 푹신하고 예. 좀 배기지 않는 예. 좋은 매트리스를 쓰시는 게 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베개도 약간 높은 거를 네, 쓰셔야 될 높은 것 게, 같고 맞습니다. 네. 왜 배낭 같은 거 메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배낭 메면 진짜 배겨서 똑바로 못 눕거든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옆으로 누워서 자는 방법은 뭐 자는 내내 그렇게 하시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 옆으로 누워 자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예. 그 자세로 계속 잘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오늘 들어오기 전에 살짝 저희랑 말씀을 나누면서 요거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혀 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다. 혀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네, 이게 맞습니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궁금해집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구강 인두 운동이라고 해서 예. 입안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혀는 이제 혀 운동을 할 때 네. 혀는 입천장에 대고 밀고 그리고 또 당기면서 또 운동을 하고요. 예. 그리고 혀 끝에 대고 또 힘을 주어서 예. 운동을 하고요. 예. 그다음 목젖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양쪽으로 저작을 하는 운동을 20회씩 반복해서 하면 혀를 됩니다. 사방으로 지금 움직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이게 네. 말을 한다고 해서 혀 운동이 되는 게 아닌 건 거죠, 선생님? 그렇죠. 예.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네. 빼는 운동도 예. 하시고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빼요. 빼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양쪽으로 저작해서 음. 하는 운동을 하시면 말하는 거 말고 혀를 평소에 안 쓰던 방향으로 계속 앞쪽으로도 밀어주고 위로 밀어주고 뒤로 당겨도 주고 옆으로도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게 혀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예. 혀 근육이나 인두 근육을 강화시키면은 예. 우리가 기도가 짜부러지는 것을 예. 방지하기 때문에 예. 도움이 되는데 꾸준히 예. 하시면은 한 40~50% 정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서도 이것은 매일 하면 좋은 거죠.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중단하시면 다시 돌아가죠. 자,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치료법들이 있고 양압기가 중요하다라는 건 오늘 처음 알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지금도 코골이 있는데 수면 무호흡까지 있는지 조금 아리까리하신 분들도 계시고 치료를 받아야 하나 조금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코골이 수면 무호흡이 있으시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수면 나원 검사를 통해서 내가 정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양압기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보실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예. 양압기 치료에 실패하더라도 네. 포기하지 마시고 구강내 장치나 또 수술 그리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 옆으로 자거나 체중을 감량하거나 예. 뭐 그런 구강내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예. 장기적으로 심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네. 되겠습니다. 예.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오늘 나오셔서 깔끔하게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용완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면은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수면 무호흡이 의심이 되시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수면 다운 검사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